2025년 국내 ETF 시장에는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2025년 ETF 시장의 트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정리하기 앞서서 ETF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국내 ETF 시장은요, 다시 한번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173.5억 원이었던 국내 ETF 시장 규모가요, 올해는 무려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변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상장 종목 수도요, 1000종목을 넘겼어요. 2025년 신규 상장한 종목만 123종목이니까요. 매월 10개가 넘는 ETF가 새롭게 상장을 한 겁니다. 양적 성장보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중소형 운용사들의 선전입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국내 ETF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운용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 2강, 그리고 3, 4, 5위 정도의 운용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운용사들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중소형 운용사들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ETF 시장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에 동반되려면요, 중소형 운용사들의 선전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덱스 타이거 정말 좋은데요, 못지않게 중소형 운용사에서도 경쟁력 있는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플러스, 키움, 그리고 타임폴리오, 이런 ETF 브랜드들도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2025년 국내 ETF 시장의 트렌드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트렌드라고 해서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도 기본적으로 올해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슈가 추가는 되겠죠. 올해를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년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국장의 부활입니다. 작년 말 코스피가요, 2399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4000포인트가 넘었죠. 코스닥은 코스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3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코스피는 물론이고요, 코스닥마저 S&P 500과 나스닥 100을 앞지를 정도로 올해 국내 증시는 이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률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특정 섹터나 산업에 쏠리지 않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좋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모멘텀 덕분에 은행주를 비롯한 고배당주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방점을 찍어줬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해외 ETF였는데요. 올해는 국내 ETF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ETF들의 최근 펀드 플로우를 보면 안정적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국내 증시가 내년에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이상 2026년에도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은 월배당 ETF가 난립하는 해였다면 2025년은요, 월배당 ETF가 정립된 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신규 상장한 월배당 ETF들이 레코드가 1년 이상 쌓였고요. 투자자분들이 운용 전략이나 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월배당 ETF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단순히 코스피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 ETF와 다르게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때문에 절세 효과가 정말 큽니다.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미국 대표 지수의 성장과 연 10% 이상의 월배당을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데일리 옵션 커버드콜 ETF들 인기도 꾸준합니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와 다르게 분배금은 100%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월배당 ETF를 선택한다? 그럼 미국 대표 지수 커버드콜이 아무래도 더 낫죠. 국내 투자자들의 한국판 제피, 제퓨 찾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ETF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죠. 타미닥 이후는요, 내년에도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계속 나올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봅니다. 사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디보랑 많이 달라요.
한국판 디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도요, 역대급 초기 흥행 보이고 있죠.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국판 제피, 잽큐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지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액티브와 비교할 수 있는 ETF가 내년에 등장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한다면 빅테크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도 올해 증명이 되었죠.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매그니피센트 7과 브로드컴의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우리는 이 종목들을 묶어서 M7, 빅테크라고 부른 지 꽤 오래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종목들이 항상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희비가 많이 엇갈렸죠. 주황색 막대 그래프 맥스는 개별 종목은 아니에요. 매그니피센트 7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미국 상장 ETF입니다. 맥스 올해 25.2% 상승했습니다. ETF는 개별 종목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실제 올해 알파벳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요, 맥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M7 종목 없습니다. 맥스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 보다도 올해 좋은 성과를 기록했고요. 국내 상장 미국 빅테크 ETF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약 23% 올랐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도 29%나 올랐어요. 빅테크 ETF 관련 영상 자주 올려드렸고요. 그때마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투자한다는 것, 단순한 AI 테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트렌드 절대 아닙니다. 빅테크를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빅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ETF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들의 강점이 전부 다 달라서 올해처럼 구간별로 주가 차별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항상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빅테크는요, ETF를 통해서 이 7종목을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만 추가로 편입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주 투자 선호하신다면 내년에도 반드시 빅테크 ETF 가져가셔야 합니다. 2025년 ETF 시장의 트렌드, 액티브 ETF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국내 ETF 시장에서 액티브 전략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원년이 바로 올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ETF 시장에서 액티브 주식형 ETF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것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면, 국내 ETF 시장에서 액티브 주식형 ETF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회사는 타임폴리오입니다.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까지 정말 다양한 전략의 액티브 주식형 ETF를 운용하고 있고요. 순자산 1조 원을 넘긴 ETF도 2종목이나 됩니다. 이 높은 보수를 납득을 시키려면 결국은 수익률밖에 없는데요. 최근 1년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100 액티브의 성과를 보면 보수 차이를 아득히 뛰어넘는 초과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100 액티브를 비롯해서 지금 국내 ETF 시장의 모든 액티브 ETF들이 항상 BM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액티브 ETF 덕분에 투자자분들의 보수에 대한 접근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보수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높은 보수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도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요,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액티브 ETF들은 분명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은 금입니다. 올해 가장 뜨거운 자산 중 하나, 바로 금이죠. 올해만 70%가 넘게 올랐어요. 온스당 4,500달러 넘었죠. 금 ETF도 ETF 시장의 중심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에이스KRX 금연물 순자산 3조 원 넘었고요. 올해만 금 ETF 3개가 신규 상장했어요. 심지어 타이거 KRX 금연물은요, 상장한 지 반년 만에 순자산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금, 은, 구리, 원유 이런 것들 과거에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잠깐 받은 적은 있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 목적보다는 급등락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목적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원유 ETF가 그랬죠. 하지만 지금 금 ETF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금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올해 은 가격 상승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금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국내 상장 ETF 중에 은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ETF는 코덱스 은 선물 뿐인데요. 은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면 또 다른 은 ETF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금이나 은, 당연히 올해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ETF 시장의 트렌드 크게 5가지 꼽아봤습니다. 기본적인 이 흐름은요,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 투자를 그냥 하는 것과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 분명히 다르거든요. 2026년 ETF 투자 계획을 세우실 때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2025년에 올려드리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도 구독자분들 ETF 투자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